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로보톤, 번호가 두 자릿수인 초기 로보톤 제품으로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특징적인 기믹들은 잘 구현들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인 조형이나 도색, 마감 등에서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체의 유명도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점수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이전까지 몇 대의 이제 로보톤 제품들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다뤄봤는데요. 솔직히 그 중에서 가장 이질감이 강한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드라군 윙. 이 백팩의 형태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많이 미묘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의 형태라든지 설정에 기반한다면 프레임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맞긴 하나, 뭐랄까 조형 자체가 상당히 좀 미묘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얼굴의 조형 부분, 그래도 얼굴 조형은 그나마 잘 나온 편입니다.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이는 이 레일건 조형이라든지, 너무나 얇아서 조형 고정성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 허리 조형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밸런스라든지 조형 전체적인 형태가 기존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왔었던 스트라이크 프리덤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제품화되면 항상 이제 언급이 되는 이 프레임의 도색 부분, 역시나 설정에 기인해서 이제 금박으로 딱 깔끔하게 맥기 처리가 돼 있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역시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흔히 말하는 이 누런색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복부 빈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적인 데는 그나마 이 금색의 도장이 들어가 있지만 이러한 프레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이 특유의 이 누런색 컬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의 아쉬운 형태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감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였는데, 제품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드래곤 측면 부분에서부터 바로바로 눈에 띄는 이 게이트 자국, 로보톤 제품들이 앞서서도 다른 제품에서도 마감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제품들이 있었던 것에 반해 이번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감이 아쉬운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요. 얼굴의 도색 부분 역시도 전반적인 색감 처리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도색이 좀 약간 번져있는 듯한 약간 미스난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욱이 이 빨강색 컬러, 어깨 장갑과 이 실드 부분과 이 버니어 부분, 이런 곳에 있는 빨강색 컬러를 보시면은 약간 메탈릭 컬러의 이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무장 부분에서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러한 색감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색감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죠. 물론 메탈릭 컬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이었으면 전체 색감을 전부 다 메탈릭 컬러로 맞춰줘야 할 텐데 일부 색상에만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역시 살짝 이질감이 드는 색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무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되어 있는 무장은 그래도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빔 라이플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두 정 모두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기체 외형에서 언급했었던 색감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한마디를 또 덧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라이플 색상은 이제 파란색, 진한 해봐야 남색에 가까운 일단 푸른색 계열이었는데요. 이쪽 컬러가 이제 약간 메탈릭 컬러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남색에 가까운 이런 푸른색 계열이기보다는 청록색에 가까운 아주 미묘한 색감으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형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색감부터가 달라져 버려서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서 느꼈던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라이플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른 컬러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라이플 형태는 그대로 따라왔으며 라이프 고정용 위한 조인트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체에 기믹이 있었죠. 그건 역시 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청록색에 가까운 이 라이프 색상의 색깔 조합이 좀 익숙해지진 않네요. 상당히 어색함이 느껴지는 이런 색깔 조합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빔사벨 양쪽 스커트 요 레일건 윗부분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빔사벨 손잡이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이것 역시 뭐 조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손잡이 부분이 좀 매우 길다라는 인상을 좀 주게 되고요. 아무래도 기체 스케일에 비해서는 손잡이 부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고 부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통해서 빔사벨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그리고 인피니티 저스티스의 이제 이 빔사벨 같은 경우에는 합칠 수 있는 기믹이 있었죠. 암비덱스트러스 할버드라는 명칭, 이름 참 어려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빔사벨 자체에 기믹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요것을 위한 전용 빔사벨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양쪽을 합쳐놓은 형상. 여기에 따로 빔 파츠를 좌우로 끼워주는 것으로써 빔사벨 합쳐놓은 이러한 무장 재현도 따로 구현할 수 있게끔 구현이 또 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자, 다음이 이제 양 옆에 달려있는 크시피아스 3 레일 4. 일단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거의 다리 길이와 맞먹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개 형태는 기본적인 전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신 쪽에는 살짝 슬라이드해서 신축 기믹, 연장 기믹이 또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감은 역시나 메탈릭이 살짝 들어간 느낌? 이러한 독특한 컬러링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빔실드. 자, 빔실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하실 경우에는 손등에 있는 손등 커버를 제거하시고 그대로 그 위치에 끼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빔실드가 한 장밖에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극중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빔실드도 2장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빔실드가 한 장밖에 없다라는 점. 빔이 확산되는 형태를 이제 이 비닐 소재로 이렇게 연출을 해준 거는 좋습니다만 좀 뭐랄까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좀 더 다른 제품에서는 화려하게 연출을 했던 것들 많이 봤기 때문에 연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드라군. 백팩에 달려있는 이 드라군 병장 윙의 이 날개 부분에서 드라군만 따로 사출이 가능합니다. 탈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탈착을 하게 되면 이 프레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러한 형태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출 후에 비행을 연출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라든지 별도의 다른 요소는 구현되어 있지가 않고요. 요 정도로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무장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조형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묘한 인상을 주는 이 비율이라든지 그러한 영향이 조금 보여지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톤 소체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볼 조인트가 눈에 띕니다. 어깨 자체 관절이 따로 신축이 된다든지 삐져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볼 조인트 형태로 고정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어깨 가동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가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접힘 수준까지 당겨지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준수한 가동률 확인할 수가 있겠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회전을 시켜 보면은 이제 이 뒤스커트 부분과 이 앞스커트 이 장갑 부분에 살짝 걸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회전하는 허리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신 부분이 또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숙인다든지 젖힌다든지 하는 상반신 가동도 가능한 형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이 레일4만 아니면은 완전히 벌어질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레일4를 측면에 두고 있을 경우에 레일4 때문에 가동에 제약이 있지만 레일4만 없다면 180도로 찢는데 아무 문제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뒤 가동 역시 스커트가 전부 따로따로 앞스커트, 뒤스커트가 각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앞뒤 가동에도 큰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가동 역시 완전히 접히는 수준이라고 하긴 약간 덜 접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만하면 상당히 준수한 무릎 가동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앵클 가드가 이 발목 조인트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가동 자체 폭은 많이 크지 않습니다. 앵클 가드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발목이 꺾이는 가동폭을 좀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인 스탠딩 액션에 살짝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금의 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뒤 가동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역시 가동률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깨 가동 부분과 이 발목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이만하더라도 기본적인 액션들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정도로 비교적 잘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품으로서 각종 무장들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장용 손, 라이플과 빔사벨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장용 주먹손, 쥔손 한 세트하고 액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손 계열이 또 한 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기본적인 꽉 쥔 주먹손까지 해서 총 3종류의 손 파츠를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기믹적인 부분으로서는 이 드라군 윙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날개가 개별적으로 다 가동이 가능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또 날개 부분은 이렇게 연장하는 또 기믹도 이렇게 구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꺾이면서 내부 프레임이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들도 그대로 다 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외에 이제 라이플 수납을 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레일포가 회전하는 이 기믹 또한 이 로보톤에서도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다른 제품들에서도 항상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트가 하단부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이제 레일포 부분이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회전이 가능한 구성이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뒤로 들어가는 레일포끼리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이 두 개의 레일포가 결합을 해요.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다라는 딱 밀착한 형태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특징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레일포를 돌려줬을 경우에 측면에 또 조인트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라이플을 또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기믹적인 재현이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보시다시피 레일포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좀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기믹 재현은 상당히 좋았으나 이 레일포가 상당히 길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재현도는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0년 8월 28일, 가격은 3,500엔입니다. 극중의 활약을 표현한 조형 제작과 로보톤 특유의 가동을 양립했다고 하고요. 초회 생산품으로 풀버스트형 조인트 파츠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프리덤 건담의 후계기로 기동성과 화력을 강화시킨 기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후방에 있는 슈퍼 드라곤 가동 병장 윙으로 8개의 슈퍼 드라곤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한층 높아진 기동력으로 첫 출격 시 25개의 모브슈트와 나스카급 전함 3대를 행동 불능으로 만드는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스트라이크 프리덤 살펴봤습니다. 기믹이나 이러한 구현들, 가동성, 여러가지 부분들은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로보톤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의 전체적인 조형이나 도색 마감 포인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운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조형과 도색, 컬러링, 이러한 색조합 부분에서 뭐랄까 좀 많이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 제품들과는 뭔가 다른 인상을 주다 보니까
같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지만 뭔가 다른 기체 같은 뭔가 많이 어색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